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왠지 모르게 짜증나거나 불쾌감이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기빨리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일까요? 길을 빨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의 운을 앗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있으면 나의 좋은 기운을 다 뺏어가는 5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과 말투가 습관인 사람. 사람의 생각은 말을 통해 드러나곤 합니다. 사람 중에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자기 삶조차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운이나 운도 빼앗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커피가 너무 차갑다거나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들은 지나치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늦어놓고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실상은 딴짓하느라 약속을 소홀히 생각해서 못 지킨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회사의 중대한 비즈니스가 걸린 일이었다면 과연 늦었을까요? 그랬다면 차가 막힐 것에 대비해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출발했을 겁니다. 최근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늦게 도착했죠. 이 친구는 매번 늦습니다. 예전 고등학교 때부터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유명했었죠. 그 시절에는 핸드폰도 없어서 늦는다고 연락할 방법도 없이 그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자마자 차가 막혀서 짜증난다면서 뜬금없이 주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계속 떨어져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친구들끼리 서로 푸념을 털어놓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잠깐 들어주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다시 분위기를 흐리며 다른 주제로 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직장 동료들 문제 등 여러 가지였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계속 불평하고 싶으면 차라리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도 못하냐고 되물었죠. 저는 할 수는 있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고, 오늘 비판한 사람만 5명이 넘는다고, 주식이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되지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도 못하냐며 반발했죠.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만약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었다면 주먹다짐까지 갈 뻔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나서서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중재하는 바람에 말다툼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 뒤로 그 친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힘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불만을 느낄 수 있고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흠을 찾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행을 빨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망하는 일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든 다 아는 척하는 사람.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해 본 것도 아닌데 어디서 주워듣거나 인터넷으로 깔짝깔짝 기사거리를 보고 마치 모든 주제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믿으며
남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거나 다른 관점으로부터 배운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항상 옳아야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 하는 끊임없는 시도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배워야 하는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에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바탕으로 편협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한 경우 상대는 자기 생각이 틀렸나 싶어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의 삶까지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 외에도 타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것도 지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능이 좀 모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겁니다. 세 번째, 충고와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유독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더럽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이러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유는 이런 행동이 주위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고 지적을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지적하는 사람 역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이 잦은 사람은 주변 환경이 갖는 문제들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부가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하는 동안 주유소 직원은 차의 앞 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기름을 다 넣고 나서 직원은 운전하는 남편에게 주유가 끝났으니 조심해서 가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차 유리가 아직 더러우니 다시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유리를 닦으며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얼룩이나 벌레가 있었구나 하며 꼼꼼히 살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다시 닦고 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유리가 더럽다며 직원을 나무라면서 또 제대로 닦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더럽군요.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요? 이때 남편의 아내가 조용히 손을 뻗어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아내는 안경을 휴지로 닦고 남편에게 다시 씌워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정말 깨끗해진 앞 유리를 보고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경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얼룩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 세상을 닦아도 내 안경이 더럽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자신만 지옥 같은 세상에서 괴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해도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듭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를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 측은하게 바라봐 줍시다. 네 번째, 타인을 경쟁과 경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괜스레 더 잘 살거나 더 잘된 친구들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특히 자신이 가깝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행위를 더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 가진 것, 경험한 것을 당신과 비교하며 모든 대화를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들의 강한 욕망 때문에 같이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태도로 인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자신이 어떻게 더 낫게 보일지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집단 안에서 자신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자신을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칭찬하는 것에 인색해지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을 칭찬하면 자신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상처받는 듯합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느끼는 열등감 있는 분야에서 누군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부각하려고 하죠. 본인이 가지고 싶었던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며 질투와 시기심을 느낍니다. 이는 열등감입니다. 이런 태도는 앞서 언급한 경우들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칭찬하는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 대다수 사람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방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죠. 때로는 괜한 이유를 들어 다른 사람을 흠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수동적 공격성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듯 타인의 가치도 존중할 줄 알죠. 5번째, 친해지면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사람.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으면 그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즉 본인의 감정을 쓰레기통에 넣는다 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얘기해줘도 부정적인 답변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말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길 원하는 것이며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 있으며 불안정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간혹 한두 번씩의 감정적인 도움 요청은 상대방도 들어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서적 의존이 계속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데 의무가 없으며 그들의 행복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들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